전에 저희가 아트웍 작업을 했었죠. 그 아트웍 작업을 어떻게 영상으로 옮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어들을 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들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E 혹은 옵션에서 머지 레이어스를 이용해서 레이어들을 합쳐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어들 합쳐주고요. 그래서 지금 4개의 레이어가 남았네요. 네, 이 장면은 씬 1이 될 것이고요. 이 장면은 씬 2가 될 것인데 지금 가로로 캔버스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캔버스의 사이즈가 현재 2195에 720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큰 이유는 풀 HD는 1280 720인데 HD 사이즈의 영상을 패닝, 즉 좌측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의 크기를 키워 놓았습니다. 씬이 1이 되겠고요. 이 컴포지션은 씬 2가 되겠습니다. 네, 두 개의 PSD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로 임포트 하고요. 네, 씬 1을 더블 클릭해서 씬 1을 확인합니다. 포토샵에서 만든 모든 레이어들이 살아왔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제 2D에서 3D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기 원 뷰를 튜브 호리젠탈로 변경을 해주면 네, 탑 뷰와 액티브 카메라 뷰, 프론트 뷰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레이어 하나 선택해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X축, Y축, Z축을 말하는 거고요. 탑 뷰에 가면 역시 똑같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것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위에서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상을 한번 보면 약간 깊이감, 공간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저 3D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Z축, 3D 상태 G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탑뷰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 위에서 바라본 레이어 모습인데 레이어는 여러 장 있지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러 개 레이어가 하나의 줄처럼만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 화살표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G축이 보일 텐데 G축을 드래그해서 저 윗부분으로 보내주면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는 G축으로 보낸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뒤에 검은 공간이 보입니다. 그거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S 스케일을 눌러서 스케일을 좀 늘려가지고 프론트 뷰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검은색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다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G축으로 단계별로 나열을 해줄 건데 G축으로 드래그를 해서 역시 G축으로 드래그를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역시 S 스케일을 눌러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전체 화면을 꽉 채워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레이어들을 G축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U를 눌러주면 레이어가 되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카메라를 이용을 해야지 G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50mm 카메라, 기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mm 카메라 선택을 해주고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게 카메라이고요. 카메라 뷰 상태입니다. 네, 카메라가 없으면 G축을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꼭 사용해야 되고요. 카메라는 널이라는 비어있는 오브젝트 위에 얹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 널과 카메라를 일체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페어런트 차일드 개념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저런 아이콘에 널 오브젝트 원에다가 똑 떨어뜨려 주면은 윗부분에 페어런트 앤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널 원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카메라 원이 널 원의 부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널 원만 움직여주면 카메라는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P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키를 하나 주고 Z 값으로 한 4초 정도 위치를 변경한 후에 키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키는 저 안쪽에서 있어야 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난 줌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G축 0.0,0의 G축을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Z축으로 이동을 쭉 해줍니다. 카메라가 레이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지죠. 구름이 있는 곳까지만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첫 번째 키프레임은 2161,
뭐 숫자가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은 0,0의 상태, Z축 값이 0,0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G 애니메이션, 포지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줌 애니메이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핸디캠 느낌을 내고 싶어서 P를 눌러주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엑스프레션 창을 띄운 후에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위글 있었죠. 위글 3,4 정도를 줘봅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쉐이킹 할 수가 있죠. 핸디 카메라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어때요? 화면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으로 핸디캠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 F9를 누르던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쉐이킹하는 움직이는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씬2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패닝 애니메이션을 만들 텐데요.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걸 포토샵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D 사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1280으로 컴포지션 사이즈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HD 사이즈의 컴포지션이 완성되었고 역시 3D 레이어를 전부 체크해주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걸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주세요. 그런 다음에 역시 투뷰 호리젠탈로 변경을 해서 탑뷰와 카메라 액티브 뷰 두 개를 보시고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맨 밑에 있는 레이어부터 G축으로 하나씩 움직여서 Z축 값으로 레이어들을 공간감 있게 나열해 줍니다. 모두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좀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음표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팝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심축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심축의 위치를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Y축과 X축 위치를 이동을 해서 여기 이렇게 끝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위치를 좀 더 변경을 시켜줄게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D 상태 애니메이션 줄 거기 때문에 원뷰로 변경을 했고요. 첫 번째의 포지션 애니메이션부터 자동차는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그래서 첫 번째 키는 화면 밖으로 한 5초 28프레임 정도 위치 주시고 두 번째 키는 화면 바깥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게끔 애니메이션 줍니다. 메뉴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램프 리뷰로 애니메이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도 위치에서 이 팝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팝업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S 눌러서 키 하나 만들고 첫 번째는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0 살짝 위치 이동한 다음에 두 번째 키는 100 통통 튀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스케일 0, 스케일 100 두 키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눌러 카피를 한 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살짝 시간차를 주고 컨트롤 B를 누르면 페이스트 붙여졌죠. 컨트롤 V를 여러 번 눌러서 통통 튀는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좋겠죠. 이렇게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전체 키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키 누른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끝에 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바라 형식으로 키가 늘어납니다. 속도감을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키를 한꺼번에 선택해주고 F9를 누르던가 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를 눌러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름모 형태에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키가 변형이 되면서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네, 네임이라는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 네임 컴포지션은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합니다. 네, 화면 바깥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주고요. 이번에 역시 또 카메라를 만들어서 50mm짜리 카메라를 만들어주고, 역시 카메라는 널 오브젝트 써야 되니까 뉴에 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네, 요 아이콘을 널2에 연결을 시켜주면 널2가 카메라의 부모가 된다고 했었죠. 널2를 움직여주는데 이번에 패닝 애니메이션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줄 거기 때문에 키를 하나 만들고 네, X축 값을 위치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로 백그라운드인 스카이를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8초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시고 X축 값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역시 이 부분도 보이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네, 카메라 안쪽에선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카메라 위치 이동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런 것을 패닝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카메라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P를 눌러 포지션을 열고 Alt키 눌러서 스탑워치를 클릭한 후에 익스프레션 창에 위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위글 3,4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글을 주게 되면 포지션 상태에서 움직임이 들어가죠. 그래서 F9 혹은 어시스턴트 이지를 이용을 해서 키와 키 사이는 역시 부드럽게 움직임을 주시고 예, 위글 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핸디캠 효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네, 컬러 커렉션 위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이펙트 프리셋에 틴트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 틴트를 드래그해서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뚝 떨어뜨려주면 지금처럼 왼쪽 편에 이펙트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마운트 투 틴트의 값을 조정을 살짝 해주고 그러면은 이펙트 FX 아이콘을 보시면 이펙트가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마운트 틴트를 조정해서 약간 빈티지 효과의 색상을 만들어 주었고요. 또 스노우폴이라고 이런 이펙트를 역시 조정 레이어 뚝 떨어뜨려주면 CC 스노우폴이라는 이펙트가 입혀지는데 이게 바로 눈송이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즈 조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사이즈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역시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램 프리뷰를 하게 되면 스노우폴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고 씬 1, 씬 2 두 개의 장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개가 하나의 컴포지션인 거죠. 두 컴포지션을 하나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컴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 N을 눌러서 무비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2000 20초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 가면 씬1과 씬2가 있을 텐데 씬1과 씬2를 타임라인에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씬이 한꺼번에 보이고 씬2를 드래그해서 좀 뒷부분으로 보내주면 첫 번째 씬이 나오고 두 번째 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씬이 트랜지션 없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두 개의 씬을 좀 더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시키기 위해서 루마맵을 쓸 텐데요. 제가 드렸던 루마맵 폴더 안에 원하는 무비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오디오 파일도 mp3 파일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마메 소스를 씬2 윗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루마메 소스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보여지는 루마메 소스가 보여집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키워주고요. 이건 씬2의 변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니라 씬2가 시작하는 프레임 위치로 움직여줍니다. 첫 번째 씬 나오고 두 번째 씬에 나올 때 트랜지션이 이렇게 먹물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예, 왼쪽에 아이콘이 두 개가 보일 텐데 이 아이콘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트랙 맷이라는 옵션이 보일 텐데요. 트랙 맷에서 루마 맷, 그 다음에 무비 이름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흰색 영역이 씬2로 마스킹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루마 맷은 흰 영역에 영상이 보이게 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프리뷰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네, 스트레치가 100%로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치의 값을 줄여주면 루마맷의 효과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치의 값을 많이 늘려주면 루마맷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스트레치를 조정을 해서 루마맷 트랜지션 속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70% 정도를 주어 보았습니다. 네, 플레이를 해보시다 보면 끝부분이 어색하게 이상하게 연결된다는 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루마맷 소스가 여기까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씬2를 한 장 더 복사를 해야 되는 거 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씬 하나를 더 복사해주고 이 부분에서 루마맷이 끝나는 이 위치에서 씬2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오른쪽 거, 왼쪽 거, 네, 대괄호 왼쪽 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대괄호 왼쪽이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씬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끝나는 시점이 16초 정도이네요. 네, 컨트롤 K를 눌러서 세팅창을 열고 16초 정도로 듀레이션 변경하겠습니다. 1600, 1628 원하는 듀레이션 시간만큼 1628 정도군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뒤에 부분이 크롭이 되어서 이 영상은 16초 28프레임 듀레이션을 갖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타임라인에 떨어뜨려 주시고, 네, 옵션들을 클릭해서 레벨을, 네, 웨이브가 보이죠? 오디오 레벨을 조정을 해서 끝으로 가서 음악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만들 텐데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끝으로 보내서 데시벨 값을 마이너스로 유지시키면 서서히 사라지는 음악이 되겠죠. 네, 배경이 영상이 끝날 때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엑스포트, MP4로 엑스포트하기 위해서 메디아 인코더를 여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인코더를 열어서 H264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곳에 저장 네임을 만들어 주시고 경로를 지정한 후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렌더링이 걸리면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3D 레이어를 활용해서 지축 애니메이션, 그리고 루마맷으로 장면 전환, 패닝 애니메이션으로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